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유근일 조선일보 주필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그 필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정치 분석력을 갖고 있는, 그가 말한 것이 거의 한 번도 틀림이 없다라고 틀림이 없었다라고 연역적 귀납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유근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의 판단, 그분의 글, 그분의 모든 것이 정치평을 하는 것이 다 맞아떨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뉴델리라는 언론에 칼럼을 썼는데요.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성상납 의혹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원칙대로 만약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각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필이었습니다. 이분은 박학다식한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소리가 갑자기 이분을 통해서 나올까요? 이분이 항상 보고 있는 그 견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사님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님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사님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준석이가 한 말입니다. 바로 이걸 딱 앞에다가 얹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에게 뇌물성 성상납 비용을 댔다고 말한 장모 씨에게, 장 XY에게 한 답변입니다. 이 통화 녹취록은 소위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입수해서 공개한 소위 녹취록은 진짜라는 겁니다. 자, 이 통화 녹취록을 딱 근거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글 서두에 이사님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공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준석의 이 녹취록.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바로 이준석이가 그에게 뇌물성 성상납 비용을 댔다고 말한 장모 씨에게 한 답변입니다. 이게 이준석의 육성입니다. 녹취입니다. 이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게 이준석의 말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에게 뇌물성 성상납 비용을 댔다고 말한 장땡땡에게 한 답변입니다. 이게 이준석의 답변입니다. 자, 이 통화 녹취록은 바로 근거는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입수해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 녹취록에 대해서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다 라거나, 예를 들면 저건 허위에 기초한 명예훼손이다 라며 고소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목소리란 뜻 아니겠습니까? 저건 그럼 만약에 그 녹취록이 틀렸다고 하면은 자기 목소리가 아니다 라든가, 아니면 저건 허위에 기초한 명예훼손이다든가 해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을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발이 없었습니다. 고소를 아직 안 했습니다. 뭐 조만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유근일 씨가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이가 그에 대한 국민의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각에 이르러서도 녹취록과 관련해 부인하지도 고소하지도 않는다면은
그건 그가 그러기를 단념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이랬습니다. 단념. 국민의힘 징계위원들은 그의 이런 자세를 어찌 생각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징계위원들은 전부 다 윤리위원들은 누가 임명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임명했습니까? 바로 이준석이가 다 임명했습니다. 네. 이준석 문제 처리에서는 주관적인 호불호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준석에서 임명을 받았다고 이준석을 두둔하거나 호불호에서 좋고 나쁨을 만약에 표현해서 한다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 거리가 멀고 가깝고 그런 걸 따져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더더욱이 위험한 일이고 안 된다.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오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증거에 따라서 기초해서 결정해야 한다. 증거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죠. 사실에 따라서. 증거는 사실 아닙니까? 증거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근일 주필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의 품위를 손상하는 짓이라고 한 국민의힘 당규가 정하는 바에 맞춰져야 한다. 지금 당규, 당의 품위를 손상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러한 국민의힘 당규가 정하는 바에 맞춰 딱 포커스가 맞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규는 사법적 규범과는 별개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 도의적 규범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그거는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서 결정하라 이런 겁니다. 이 말 100% 맞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지금 나와 있는 증거에 따라서 기초해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의 품위를 손상하는 짓이라고 한 국민의힘 당규가 정한 바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규는 당의 품위를 손상하는 짓 여기에 따라서 이거는 징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규는 사법적 무슨 뭐 법적 개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모 그 최고위원 있죠. 검사 출신 여자 검사 출신 소위 정치적 어머니라고 어저께 언론에서는 표현하더군요. 정치적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뭐 누난지는 우리는 알 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예. 근데 이 정모라는 이분은 공소시효 운운했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그러자 강용석 전 의원이 바로 질러댔습니다. 공소시효는 그때가 12년도가 아니야. 13년도가 아니야. 하고 몇 년도야. 딱 하고 한 방 매겼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자세입니다. 지금 강용석 의원은 상당히 지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많죠. 김은혜 경기지사하고 할 때 강용석 의원은 분명히 단일화 하자고 했습니다.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단일화를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김은혜로 하여금 단일화를 추천거리 만들고 못하게 한 자가 바로 이준석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상당한 얘기들이 후폭풍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은 자기의 호불호, 자기에 따라서 이 중요한 경기도지사를 아깝게 분패를 시켰다라는 그 책임을 절대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준석을 따르는 사람들, 즉 깐부들이 꽤 있을 것이다. 예, 이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는 1년여나 당대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먹이사슬로 거기에 줄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깐부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삘 붙은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공천 어떻게 해서 뭐 한번 해보겠다고
삘 붙은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깐부들이 꽤 있을 것이다. 당 밖에도 좌우를 막론한 미디어들, 소위 일부 기자들, 일부 논자들, 일부 우파 유튜버는 이준석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유튜버 방송하는 사람,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저 갑자기 이준석을 어느 날부터 옹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깐부가 됐습니다. 이 유근일 주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 밖에도 좌우를 막론한 미디어들이라든가 일부 기자들, 일부 논자들, 일부 우파 유튜버들까지 이준석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 미디어들은 이준석을 아예 자신들의 정치적 깐부로 키워주는 것 같았다 하고 일부 언론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주필을 했던 이 유근일 이 언론인은요, 당대의 최고의 정치평론가이자 최고의 기자이자 최고의 언론이었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언론인입니다. 반면에 우리 현실에는 이준석과 그 일행, 소위 바른미래당 계열입니다. 그 일행을 노선상으로 극혐하는 시각도 꽤 있다.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는, 아주 정말 저주하다시피 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 시각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들이야. 여하튼 이번에 그에 대한 처리는 어디까지나 그가 뇌물성 성상납을 받은 증거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 당규가 정한 기준에 비춰서 용납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100% 맞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는 총각이니까 성매매를 해도 시비할 거 없다, 이렇게 옹호하는 자들도 가끔 있다는 겁니다. 또 그가 성상납을 받았다 해도 법적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징계 여하를 미뤄야 한다 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말들 세간에 있다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총각은 성매매해도 된다는 얘기냐 하고 딱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총각은 성매매도 되고 총각 아닌 사람들은 성매매하면 괜찮다,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 또 이걸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미투와도 다르니 성매매해도 괜찮다는 답이 우세하겠느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답이 우세하겠느냐, 한번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거예요.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정당의 판단은 사법행위와 다르다는 걸, 다른 정치 도의적 판단 수준이기 때문에 수사 재판 시효 운운은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강용석 의원이 시효도 안 지났다고 분명히 했지만, 아니 설령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옹호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그 자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그에 대한 수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이하를 미뤄야 한다는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사 운운, 재판 시효 운운하는 거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당의 판단이란 거는 사법행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에서 이건 윤리적으로 나쁘다 하고 말이 났으면 당장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 상식 아니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징계위원들에게 거듭 이렇게 유근일 의원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성상납 비용을 제공한, 이준석에게 성상납 비용을 제공했던 장모 씨, 지금 여기 나오는 장땡땡 씨의 항변에 대해서 이사님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100% 이렇게 공감하는 이준석의 이 말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한 이준석의 지나친 공손함, 이준석답지 않은 지나친 공손함에 귀하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귀하들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녹취록이 진실이라고 볼 경우에 이준석이가 받은 뇌물성 성상납은 귀하들과 국민의힘의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한 일인가 괜찮은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이렇게 칼같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 꾸물거리지 말고 잽싸게들 답변해 보시라니까. 잘한 일이야? 괜찮은 일이야? 잘못한 일이야? 빨리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노의 붓을 딱 놓고 있습니다. 아, 꾸물거리지 말고 잽싸게들 답변 좀 해보시라니까. 응? 오죽하면 이런 마지막을 피나레를 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소위 가치의 판단, 정당의 판단, 국민의 힘의 어떤 정당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바로 이런 것을 느낍니다. 네. 왜 이준석이가 이런 유근일 훌륭한 언론인의 이 질문을 받을까요? 이사님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땡땡 이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장땡땡이가 누구냐? 아, 바로 이거죠. 이 통화 녹취록은 바로 강용석 변호사가 입수해서 공개한 겁니다. 이준석은 이 녹취에 대해서 저건 내 목소리 아니라든가 저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든가 허위에 기초한 명예훼손이다 분명히 그러면 고소를 해야 될 텐데 전혀 그걸 하질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그리고 다른 말만 계속 변주고 울리고 있습니다. 또 그의 정치적 뭐라는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났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여기가 정당윤리위원회가 공소시효 따지는 데입니까? 윤리적인 기초가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당대표로서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어떻냐 이런 말이 돌았다는 것,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는 것,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느냐 등등의 내용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유근일 이 언론인의 질문이면서 답변 좀 해보라 이거예요. 꾸물거리지 말고 잽싸게들 답변들 좀 해보시라니까 국민의힘 나리들. 바로 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도 제가 왜 열을 올리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 꾸물거리지 말고 잽싸게 답변들 해보시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연필을 딱 놓는 이 유근일 이 언론인의 이 훌륭한 그의 가슴, 북받치는 가슴, 분노의 가슴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